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의 그런 국뽕스러운 미디어의 영향과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본성 때문에 항상 한국인들이 좋게 보인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항상 착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하는 건 다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정작 한국 안에서 이제 올바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들처럼 한국 영토 내에 살면서 맨날 한국 TV 보고 맨날 한국 인터넷 방송 보고 그럴 때는 한국이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거기 그 시선에서 좀 나와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살면서 미국에 살면서 이제 한국 문화에서 나와서 객관적으로 예전에 제가 살았던 모습을 돌아보니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런 얘기들을 제가 했을 때 이제 댓글이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번은 진짜 소름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첫 번째 얘기했었던 게 이제 한국인은 항상 한국인이 하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성향 때문에 이제 국뽕에 이제 쉽게 넘어가고 국뽕스러운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게 된다라는 얘기 했을 때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항상 생각하던 생각의 흐름인데 항상 한국에서의 문제들은 다 중국인들의 소행이라고 탓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한국에 이렇게 중국인들이 많은가 봐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살 때는 별로 안 그랬었는데 제가 한국을 떠나 나온 지가 이제 14년이나 흘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트렌드를 사실은 좀 멀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은 중국인들이 좀 많이 유입된 것 같더라고요. 중국인들인지 중국 동포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예전보다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그런 걸 느끼는데, 근데 이제 항상 한국에서의 문제들 다 중국인들의 소행이라고 탓하더라고요. 그렇진 않죠. 한국 사람들도 이상한 행동 되게 많이 해요.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그 공원에서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먹고 거기다 쓰레기 다 버리고 가는 거. 자기가 먹었으면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소행이 다는 아니죠. 물론 중국인들 중에서도 중국인이라고 다 착한 건 아니죠. 이상한 사람들도 분명 있죠. 근데 제가 살았던 한국에서는 그렇게 외국에 개방되기 전에 그런 모습이었을 때도 그런 모습이 되게 많았어요. 삼겹살 먹는 건 다 한국 사람이죠. 공원에서 삼겹살 막 먹고 거기 먹던 쓰레기 다 버리고 그냥 집에 가버리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드릴게요. 외국인들 택시비 10만원 바가지 씌우고. 그쵸, 한국에서 택시기사들 바가지 엄청 씌우죠. 맞아요. 근데 또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일본 출장을 자주 가거든요. 왜냐면 첨단 기술 연구하려면 일본의 소재들을 좀 최첨단 실험용을 구하기 위해서 가끔 출장을 가요. 그러면 도쿄 시내 제가 택시 타고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나 일본에서 진짜 택시비 바가지 쓴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일본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항상 말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생활 일본어 정도 이런 거 예를 들면 공항에서 하네다 공항이나 나리타 공항에 내려가지고 도쿄역까지 가주세요. 그런 걸 아주 문법 구리고 발음도 구린 일본어로 얘기하는 거죠. 도쿄 에키마에데 맞나요 이 문법이? 어쨌든 이키타인 데스케도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구린 일본어 발음과 구린 문법으로 해도 친절하게 받아주고 바가지 일본에서 쓴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택시기사들이 외국인들한테 바가지 많이 씌우잖아요. 그쵸? 그거 진짜 그거 큰 문제죠. 결국엔 공항에서 이제 바가지 씌우면 이게 공항의 얼굴이 결국 그 사람이 한국을 평생 기억하는 모습인데, 저는 하네다 공항이나 나리타 공항에서 바가지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외국인한테 바가지 엄청 씌우죠. 맞아요. 식당에서 비위생적인 짓을 하거나 원산지 속이, 맞아요. 이거 저 그거 알아요? 그 코로나 때도 그 깍두기 같은 거 사람들이 먹다 남은 거 재활용하고 뭐 그거 막 코로나 때도 막 그러잖아요. 맨날 코로나 뭐 마스크 안 쓴다고 서로 막 그렇게 막 핍박해놓고 정작 그 식당에서 막 깍두기 재활용하고 뭐 그런 사람들 막 걸리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그렇게 원산지 속이는 것도 다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들이죠. 그럼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한민족이니까, 우리 한국인이니까 항상 묻히고 넘어가지만, 이제 그것들이 사실 고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근데 그들의 자식들이 본인의 부모들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추측해보면, 부모를 나쁘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문화의 관점에서 옹호하기 바쁠 거라고 봅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제나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네 부모를 그렇게 말하냐는 식으로 비난하죠. 저는 제 자식이 저의 부족한 점을 제대로 캐치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은 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키우고 싶네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 것과 그 사람의 행실이 바른지 아닌지는 독립적인 건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그 외국에서 좀 살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서만 살 때는 저도 한국의 단점이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외국에 나오면 다양한 인종을 만나거든요. 여기서 뭐 백인도 만나고 중국인도 만나고 인도 사람도 만나고 유럽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제가 그 세상을 보는 폭이 넓어지면서 저의 단점이 계속 개선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으로 많이 배움 속에서 제가 한국인들의 단점을 계속 고쳐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한국인의 단점이 많이 있었던 사람인데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다양한 그 문화 속에 살면서.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나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큰 땅에서 다양한 문화 속에 살면서 배움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이런 거예요. 저도 한국에 살았을 때 무조건 국뽕하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무조건 한국산이 최고고 한국 사람이 제일 친절하고 한국 사람은 똑똑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애국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은 그런 거보다 정말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단점을 찾고 그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국뽕적인 트렌드 속에서는 그게 안 보여요. 하지만 그 정말 객관적으로 한국인의 단점을 볼 수 있을 때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요즘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좀 그 한국 문화 속에서 되게 강하게 흐르는 그 뭐랄까 좌파적인 흐름, 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열망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살면은 좀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이분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나라라 그런 것 같아요. 맨날 일 안 하고 경제적 자유 타령하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 방송을 좀 보다 보면 요즘 한국의 트렌드가 그게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 타령하면서 좌파적인 흐름이 되게 강한 거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은 누구나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그 일하기 싫은 마음을 극복하고 계속 자신의 능력을 개량하고 부지런히 살아야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좌파적인 거, 물론 우파도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극우파의 끝, 극좌파의 끝 둘 다 악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로 가는 마음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살 때 기계 부품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 일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정말 그때 제가 봤었던 그 노동자들의 모습이 너무 한심했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12시인데 11시 반부터 미리 가서 식당 앞에 줄을 쫙 서요. 진짜 문제가 있죠. 12시가부터 점심시간이면 12시 땡 치면은 그 종을 듣고 그 식당으로 향해야 되는데 11시 반부터 먼저 밥 먹으려고 가서 줄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다녔던 기계 공장이 그 저녁에 그 시간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몇 시 그 퇴근 시간 있어요. 그 퇴근 시간이 딱 돼야 이제 시간이 돼야지 그 퇴근 출입증을 찍을 수 있거든요. 갈 수 있는데 퇴근 시간 전부터 다 나와가지고 정문 앞에서 사원증 찍히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진짜 저 사람들은 한심하다. 저렇게 일 안 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무슨 회사하고 항상 문제 생기면 막 회사에서 뭐 맨날 요구하는 건 되게 많고 저는 그게 되게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사 측에서 뭐 회사랑 협상하고 막 그런 활동 있잖아요. 저는 그런데 정말 인볼브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보다 열심히 내가 사는 거. 그러니까 직장에서 돈을 조금 주는 것 같으면 그 직장에서 막 떼쓰고 막 폭력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키운 다음에 거기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야죠. 그게 그렇게 계속 제가 반복하면서 더 좋은 곳으로 계속 능력을 키우고 돈 더 많이 주는 데로 가고 능력을 키우고 더 좋은 데로 가고 이게 건강한 패턴이에요. 근데 능력을 키울 생각 안 하고 직장에서 돈 조금 준다고 막 폭력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뜯어서 나 좀 주세요. 그런 거는 사실 건강한 게 아닌 거잖아요. 다 알잖아요. 건강한 거 아닌 거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대사를 읽어드릴게요. 마음 편하게 불편한 진실을 거부하고 행복회로만 돌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스스로가 인지 못하는 상태라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이 행복회로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막연하게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요즘은 더 심해진 게 이 개인 방송 있잖아요. 개인 방송을 통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 행복회로 돌리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현실에서 삶이 전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데 계속 인터넷 방송만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면서 계속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왜 위험하냐면 이걸 극단적으로 나타낸 영화가 매트릭스잖아요. 매트릭스 보면은 그 미래사회의 인간이 결국에 알고 봤더니 뭐였어요? 컴퓨터에 그 배터리를 그 제공하는 그 에너지를 제공하는 배터리였었잖아요. 근데 그 컴퓨터가 인간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눈과 귀에다가 인간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 보여주잖아. 이게 지금 똑같아요. 이게 지금 현대 사회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손에 스마트폰 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건 보고 현실에서의 삶이 시궁창이면 그렇게 되는 거. 매트릭스가 그걸 경고한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컴퓨터가 결국엔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그 성향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그거를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그런 거 말고 때로는 자기가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나 메시지가 쓴소리라 하더라도 그게 본인이 잘 될 것 같으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새는 사람들이 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잘 안 하고 선배와 후배 관계가 없고 오로지 다들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람들과 대화를 안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회로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 방송이 계속 발전하면서 저는 결국 매트릭스처럼 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면 후에 나오는 게 결국엔 가상현실이잖아요. 그럼 더 심해지겠죠. 눈 뜨면 정말 3D로 진짜 같은 모습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모습만 막 보여. 전기세만 내면 그거 다 볼 수 있어. 그러면 진짜 제가 앞으로 걱정하는 거는 앞으로 이 트렌드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일하기 싶어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국뽕이나 그 행복회로에만 빠져가지고 그런 영상들만 계속 보면서 현실은 시궁창인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지금 요즘은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단순하게 개인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내 채널 보고 구독 조회수 빨고 내가 그렇게 광고료 버는 거 물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돈 벌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만 버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찾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 채널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많냐면 이 유학고수라는 채널 자체도 본인이 행복회로를 돌리려고 보는 거예요. 본인은 삶에서 어떤 영어 공부도 하지 않고 본인 삶에서 어떤 공부도 하지 않고 뭐 미국 유학 갈 어떤 돈도 모으지 않으면서 그냥 행복회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국 유학 채널, 뭐 미국에서 브런치 먹는 거, 미국에서 뭐 커피숍 가는 거, 미국 여행 가는 거 이런 채널만 막 구독해 보면서 행복회로만 막 돌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어느 날 이렇게 정신이 들지 안 들지 모르는데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거지가 돼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실을 살아라. 현실을 살고 그리고 건강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서 돈 벌 생각하시고 남한테 남이 주는 꽁돈을 바라지 마시고 돈 생기면 젊었을 때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당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자로 변해가는 거. 그게 건강한 삶이에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좌파냐 우파냐 지금 무슨 이데올로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자, 요분도 지금 제가 최근에 올린 그 영상에 굉장히 좋으셨나봐요.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여러분들 듣기 불편한 말을 하냐면 저는 실리콘밸리에 살잖아요. 그 컴퓨터 기술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거예요. 봐봐요. 지금 인공지능 이렇게 똑똑한데 이게 가상현실로 정말 진짜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눈앞에 영상으로 펼쳐진다고 생각해봐요. 3D 가상현실로. 지금 여러분 정신상태로는 다 끝장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돈 버냐면 이 인공지능 가상현실 플랫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수탈해 갈 거예요. 여러분 삶은 끊임없이 거지가 되고 어느 날 그 가상현실 장비에 배터리 떨어져가지고 머리에서 딱 벗어보면은 쓰레기만 잔뜩 있는 그 초라한 여러분의 방 그게 딱 발견되면서 뭐야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렇게 정신 차리면 너무 늦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열심히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남한테 꽁돈 바라지 않는 거 돈 생기면 자신의 능력을 위해 투자하는 거 그래서 시간당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 요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건강한 마인드로 중심을 잘 지키면서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돈이 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이런 컨텐츠를 올려주시면 근데 지금 진짜 돈이 되지 않아요. 제가 실리콘밸리의 공학 박사잖아요. 제가 정말 맘먹고 어디 스타트업 컨설팅 해주거나 그러면 뭐 시간당 몇백 불 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간 내고 막 시간 쏟는데 제 채널 광고 수익료가 거의 월 35,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돈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왜 돈이 안 되는지 알아요. 왜냐면 그 인간이 좋아하는 것만 콕콕 찍어서 악한 방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어요. 뭐 예를 들면 일하지 않고도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 이거랑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인 이유, 대한민국 때문에 미국이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주제로 해야지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행복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삶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런 콘텐츠 올려주시면 미국 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점차 미디어를 보는 안목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면서 걸렸네요. 미국 유학에 관심 없으신데 들어와 계시는군요. 걸렸습니다. 하지만 뭐 본인이 필요한 거 있으면 보시면 되죠. 근데 다만 제가 가끔 막 그러잖아요. 유학에 관심 없는 사람 제발 구독 끊고 나가세요. 뭐 밑바닥 인생들 제발 오지 마세요. 그러는 게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내가 그 말을 하는 특정 대상이 있는 거 알죠. 제가 이렇게 건강한 얘기하면은 악플을 막 달아요. 왜 다냐면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는 국뽕이고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는 좌파란 말이에요. 일 안 해도 정부에서 돈 많이 나오려면 부자들한테 왕창 뜯어야 된다, 이런 영상을 만들기 바라는 사람인데 제가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저한테 악플로로 돌변하셔서 저한테 온갖 악플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좀 나가라고 하는 거죠. 뭐 유학 관심 없어도 와서 보시면서 필요한 정보 있으면 가지면 좋죠. 하지만 저는 그 악플러들이 좀 힘들었을 뿐이에요. 제가 이런 컨텐츠 하잖아요. 되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악플러 중에 한 명이 예전에 미국에서 그 코로나 때 일부 도시들에서 폭동이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보통 미국에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사는 소위 말하는 가난한 빈민촌에서 폭동이 났었는데 한국 언론에서 그게 막 미국 전국에서 막 그렇게 미국 전국이 불바다가 된 것처럼 그 한국의 그 좌파 언론이 정말 너무 심하게 과장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카메라를 켜고 저희 사는 동네에 대해서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했어, 솔직하게. 미국 전국이 불바다가 된 거 아니다. 일부 동네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은 도시들이 매우 안전하고 나처럼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유학 와라. 얼마나 건전한 메시지예요. 그 언론에서 전하지 않는 현실을 전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개인 방송을 해야 되는 어떤 이유인데 그 개인 방송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저의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때 악플을 엄청 달렸는데 이제 그분은 굉장히 반미적인 성향의 그 분이셨는데 그분이 보고 싶은 건 미국이 불타는 걸 보고 싶었던 거야. 미국이 불바다가 되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취향을 저격하기 위해서 한국 매스미디어가 그때 완전 반미적인 그런 영상을 만든 거였는데 근데 그거에 속아가지고 그거에 계속 세뇌당하신 거죠. 그래서 미국은 불타버려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저한테 제가 근데 건강한 얘기 하니까 그 실제로는 미국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뭐 아직 살만한 동네 많다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저한테 온갖 악플을 쏟아내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의 마음도 사실 이해는 가요. 그래서 그분의 제가 채널을 타고 들어가 봤거든요, 아이디를. 너무 악플이 심하니까. 근데 그분도 유튜버시더라고요. 그 유튜브인데 무슨 유튜브냐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아버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아버님 입장에서는 농사도 안 되고 미국산 그런 뭐 소고기라든가 미국산 사료 같은 거, 미국산 농산물이 막 들어오면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미국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그냥 반미적이신 분이 이렇게 뭐 그때 뭐 인터넷에 검색어를 치신 거죠. 미국 폭동, 미국 불바다 막 이런 거를 검색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제 영상을 타고 들어오신 거죠. 왜냐면 그때 제 영상 제목이 뭐였냐면 정확히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이거였어. 한국 뉴스에서는 미국 폭동 중이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살만합니다. 안전한 동네도 있으니까 유학 오십시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검색하고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나한테 엄청난 악플을 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이 개인 방송하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 관두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채널 구독자가 2,000명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악플을 많이 받는데 채널 2만 명, 20만 명,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무슨 멘탈로 그 채널을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댓글을 안 보시나? 댓글 그냥 안 보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그냥 그 데이터 분석만 해서 돈만 버시나? 난 진짜 모르겠어요. 다른 개인 방송 하시는 분은 무슨 멘탈로 그 채널을 유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채널 구독자 2,000명밖에 안 되는데도 악플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심한 욕설들은 제가 지워버리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이 인공지능 자동으로 차단시키기도 하지만 악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왜 악플 받는지 요즘 좀 알 것 같아요. 그 한국의 지금 매스미디어의 트렌드랑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 한국은 지금 정권이 우파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 한국의 분위기는 매우 좌파적입니다. 그 좌파적인 그 흐름이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항상 하지만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정부에서 돈 내놓으라 하는 거 꼭 정말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 열심히 살아야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돈이 필요하면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죠. 자기가 더 공부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자기가 시간당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자가 되도록 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건강하지 않은 내용들이 더 듣기 더 좋죠. 근데 여러분 님의 마음에 다 알고 있잖아요. 자, 담배를 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다 알죠. 하지만 담배 피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술을 맨날 먹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알죠? 하지만 술을 마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야동을 맨날 심하게 중독적으로 보면 좋아요, 싫어요? 그러고 싶죠? 하지만 알잖아요. 그렇게 살면 삶이 망가진다는 거. 안 좋아요, 야동.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맨날 K-드라마 있잖아요. 막 가난하게 사는 여잔데 어느 날 스포츠카 딱 뚜껑 열리는 거 타고 나오는 막 존잘남이 막 여자분들 막 그 여자분을 좋아한대. 얼마나 달콤해요. 달콤하잖아요. 내 삶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잖아. 나의 삶은 시궁창이고 그렇지만 어느 날 존잘남이 막 돈 많은 집 재벌 2세가 뚜껑 열리는 차 타고 나타나서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 K-드라마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야동 보는 것만 비판하지 마시고 그 K-드라마가 야동이에요. 그게 여성향 야동이에요. 끊으셔야 돼요.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사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내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남자가 어떤 사람이 있을까?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현실을 보셔야 돼요. 현실. 자기가 지금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현실의 남자. 그분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남자든 여자든 다 야동을 보고 있어요. 남성분들은 성적인 야동, 여성분들은 정서적인 야동, K-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사르세요. 항상 현실은 쓰라린 법이고 사람은 누구나 일하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건강하게 내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서 돈이 필요하면 내가 오늘도 열심히 사는 거. 그게 건강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컨텐츠는 계속 만들어 볼게요. 사실 돈이 되지 않지만 일단은 계속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댓글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